여러분, 어서 오세요. 바쁜 하루 중에도 이렇게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시간이 저에게는 언제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 국내 최대 반도체 기업 협력사에서 라인이 멈췄습니다. 단 7분. 하지만 그 7분 때문에 수백억이 증발했고 누군가는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라인 멈춘 7분. 라인 셧다운입니다. 새벽 2시 13분. 방진복 사이로 터져나온 외침 하나가 클린룸 전체를 얼려 세웠다. 반도체 공장에서 라인 멈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수백억짜리 기계들이 숨을 멈추고 초 단위로 손실액이 쌓이며 사람 인생이 갈리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곳은 국내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였다. 원청은 업계 1위 대기업. 그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고개를 숙이는 곳이었다. 경기도 외곽에 자리 잡은 세명테크 공장.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내부 분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썩고 있었다. 이번 달 수율 또 떨어졌습니다. 품질팀 대리 강윤호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내밀자 생산총괄 박태중 상무는 서류를 툭 밀어냈다. 숫자 장난 좀 해. 예? 원청 감사 들어오기 전에 보기 좋게 맞추라고. 윤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율 조작. 반도체 업계에서 그건 사실상 시한폭탄을 묻는 일이었다. 상무님, 지금 상태로 출하하면 테스트 단계에서 걸릴 확률 높습니다. 박태중은 비웃듯 웃었다. 걸리면 내 책임으로 돌리면 되잖아. 회의실 안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다들 알고 있었다. 박태중이 누구 라인인지. 원청 임원 출신 낙하산. 그가 내려온 뒤 회사는 완전히 변했다. 성과 압박은 심해졌고 야근은 늘었으며 불량 은폐가 일상이 되어갔다. 윤호는 회의실을 나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히 맞서지 마세요. 돌아보니 공정 엔지니어 최수진이었다. 입사 5년 차. 실력은 뛰어났지만 늘 조용히 다니는 직원이었다. 박 상무한테 찍히면 끝이에요. 윤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미 찍힌 것 같은데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이번에 들어간 세라믹 부품 이상해요. 무슨 뜻입니까? 원가 절감한다고 중국산으로 바꿨는데 내구성이 기준 이하예요. 윤호 표정이 굳었다. 그걸 왜 이제 말합니까? 말해봤자 묻힐 것 뻔했으니까요. 그날 새벽. 문제의 장비가 멈췄다. 그리고 정확히 7분 동안 라인이 정지했다. 고요했던 클린룸 안에서 경고등이 붉게 깜빡였고 엔지니어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웨이퍼 이송 안 됩니다. 온도 튀었습니다. 진공 압력 떨어집니다. 누군가는 욕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울먹였다. 라인 하나가 멈추면 연쇄적으로 공정이 꼬인다. 그 피해는 협력사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원청 생산 일정까지 흔들린다. 박태중 상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당장 원인 찾아. 윤호는 멈춘 장비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손으로 부품 하나를 짚었다. 금이 가 있었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한 균열. 수진 말이 맞았다. 원가 절감용 저가 부품. 그 순간이었다. 공장 입구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원청 감사팀이다.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박태중은 급히 넥타이를 고쳐맸다. 하지만 감사팀 맨 앞에 선 남자를 본 순간 표정이 굳어버렸다. 오랜만입니다, 박상무. 낮고 차가운 목소리. 원청 품질 감사실 총괄 이도현 전무였다. 업계에서 가장 무섭다는 사람. 문제는 그가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는 사고 냄새를 맡으면 끝까지 파헤쳤다. 도현은 멈춘 장비를 천천히 둘러봤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금간 부품을 집어들었다.
순간 박태중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 부품 승인 안 난 모델인데요. 정적. 아무도 숨조차 쉬지 못했다. 윤호는 직감했다. 이 사고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이 공장 안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걸. 2부. 감사팀이 웃지 않는 이유.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부터 달라졌다. 평소 같으면 커피 냄새라도 났을 공간인데 지금은 사람들 식은땀 냄새만 희미하게 떠다녔다. 3명 테크 임원들은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입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 원청 품질감사실 총괄 이도현 전무. 그 이름 하나면 협력사 대표들도 밤잠을 설친다는 말이 업계에 돌았다. 감사팀은 크게 두 종류였다. 형식만 훑고 가는 팀. 그리고 사람 목까지 끝까지 물고 들어가는 팀. 이도현은 후자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금이 간 세라믹 부품을 조용히 올려놨다. 탁. 작은 소리였는데도 몇몇은 어깨를 움찔했다. 이 모델 승인 누가 냈습니까? 박태중 상무가 억지로 웃음을 만들었다. 일부 테스트용 샘플입니다. 아직 양산 적용은 라인에서 발견됐는데 테스트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박태중 입꼬리가 떨렸다. 그게 현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현은 대답 대신 뒤쪽 직원들을 바라봤다. 품질팀 누구죠? 강윤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품질관리팀 대리 강윤호입니다. 최근 수율 데이터 가져오세요. 박태중이 재빨리 말을 끊었다. 전무님, 그건 이미 정리 중이라. 제가 강 대리한테 물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윤호는 잠시 망설였다. 박태중 시선이 목덜미를 찔렀다. 입 잘못 열면 끝난다. 그 시선이었다. 하지만 윤호 머릿속엔 새벽에 멈춘 라인이 계속 떠올랐다. 경고음. 멈춘 웨이퍼. 울먹이던 막내 엔지니어. 그리고 금이 간 부품. 윤호는 조용히 USB 하나를 꺼냈다. 실제 수율 데이터입니다. 박태중 얼굴이 굳었다. 강윤호. 조작 전 원본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감사팀 직원들이 바로 노트북을 연결했다. 숫자가 뜨기 시작했다. 92%, 91%, 89%, 그리고 마지막 달 76%. 누군가 숨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반도체 업계에서 수율 76은 사실상 재난이었다. 도현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보고된 수율은 94%인데 윤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조정됐습니다. 누가? 정적. 박태중이 먼저 웃어버렸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증거도 없이. 제가 지시했습니다. 순간 모두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다. 최수진이었다.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 상무 지시로 수율 로그 수정했습니다. 야, 최수진. 박태중이 벌떡 일어섰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원가 절감 부품도 생산 총괄 승인으로 교체됐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터질 듯 팽팽해졌다. 박태중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미친년이. 그 순간 도현이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짧은 한마디였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박태중은 입을 다물었다.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바라봤다. 증거 있습니까?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하나를 내밀었다. 메일이랑 승인 기록 전부 백업했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빠르게 자료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초 뒤, 한 직원 표정이 굳었다. 전무님, 원청 승인 번호 위조 흔적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협력사에서 원청 승인 번호를 위조했다? 그건 단순 징계 수준이 아니었다. 거래 정지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였다. 박태중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재빨리 말을 돌렸다. 잠깐만요. 이건 현장 실수입니다. 제가 아니라 실무진들이. 실무진? 도현이 천천히 몸을 기대며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다. 승인번호 위조를 실무진이 독단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태중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윤호는 처음 봤다. 항상 사람을 찍어 누르던 박태중이 겁먹은 얼굴을 하는 걸. 그때 감사팀 직원 한 명이 급히 들어왔다. 전무님, 말해요. 생산 로그 일부 삭제된 흔적 발견됐습니다. 복구 가능? 가능은 한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서버 봉인하세요. 순간 임원들 표정이 새파래졌다. 서버 봉인. 그건 사실상 본격 감사 시작이었다. 이제 숨길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진다. 박태중은 급하게 휴대폰을 들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감사팀 직원이 그의 손목을 막았다. 감사 진행 중입니다. 외부 연락 제한하겠습니다. 지금 나 감금하는 겁니까? 증거인멸 방지입니다. 박태중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직감했다. 이번엔 진짜 위험하다는 걸. 그 시각 공장 밖 주차장.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내렸다. 세명테크 대표 오성재. 그는 급히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물었다. 어디까지 터졌습니까?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수율 조작이랑 승인번호 위조까지 나왔습니다. 순간 오성재 걸음이 멈췄다. 박태중 그 새끼.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였다. 감사팀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 하나 더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명테크 자체를 무너뜨릴 만큼 위험한 폭탄이었다. 3부. 삭제된 로그. 오성재 대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안에 있던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세명테크 대표. 협력사 업계에선 꽤 이름 있는 인물이었다. 대기업 납품만 15년.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 원청 임원들과도 관계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엔 여유라는 게 없었다. 이 전무님. 오성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이도현은 악수하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 자료를 가볍게 넘겼다. 수율 조작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오성재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아직 확인 중이라. 대표님. 도현이 조용히 말을 끊었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라인 셧다운이 발생했고 승인번호 위조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오성재 목을대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곁눈질로 박태중을 봤다. 그리고 그 짧은 시선 하나만으로도 윤호는 알아챘다. 둘 다 알고 있었구나. 박태중 혼자 벌인 일이 아니었다. 수율 조작, 원가 절감 부품 교체, 승인번호 위조. 대표가 몰랐을 리 없었다. 그때 감사팀 직원 하나가 다급하게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전무님 복구 작업 중인데 이상합니다. 뭐가? 삭제된 로그 양이 너무 많습니다. 직원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빨간 삭제 표시들이 빼곡하게 떠 있었다. 공정 기록, 장비 오류 이력, 출하 검사 결과, 심지어 일부 CCTV 기록까지 비어 있었다. 윤호 얼굴이 굳었다. 이건 계획적이다. 단순히 실수 덮으려던 수준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큰 걸 숨기고 있었다. 도현 눈빛도 달라졌다. 언제 삭제됐습니까? 라인 사고 나기 40분 전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사고 직전에 로그 삭제. 누가 봐도 이상했다. 도현은 천천히 박태중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설명하시죠. 박태중은 이미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려는 눈치였다. 누군가 서버에 접근한 것 같은데 아직 확인 중입니다. 관리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생산 총괄이랑 서버 관리자입니다. 즉, 박 상무 권한이라는 이야기군요. 박태중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때였다. 회의실 맨 끝에 앉아있던 서버 관리팀 막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26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명찰엔 정현우라고 적혀 있었다. 잔뜩 겁먹은 얼굴. 박태중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앉아. 하지만 현우는 입술을 깨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삭제 명령 제가 받았습니다. 정적. 누구한테? 도현 질문이 떨어졌다. 현우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손등 혈관이 하얗게 튀어나왔다. 박태중 상무님한테 받았습니다. 야! 박태중이 소리쳤다. 지금 내가 무슨 개소릴. 새벽 1시 반쯤 전화 왔습니다. 현우 목소리가 빨라졌다. 로그 지우라고 원청 감사 들어오기 전에 빨리 정리하라고. 증거 있어? 도현이 물었다. 현우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통화 녹음했습니다. 그 순간 박태중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감사팀 직원이 곧바로 파일을 재생했다.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현우야. 서버 로그 일부 지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상무님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책임진다니까? 빨리 해. 짧은 녹음이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박태중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오성재 대표는 두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박상무. 대표님 이건. 입 닫아. 순간 박태중 표정이 굳었다. 오성재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게 누군데? 그 말엔 이상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윤호는 그 표정을 보며 직감했다. 대표 역시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더 깊게 얽혀 있을 수도 있었다. 그때 감사팀 직원이 다시 급히 들어왔다. 전무님. 또 뭡니까? 직원 얼굴이 심상치 않았다. 삭제된 로그 일부 복구됐는데. 그는 말을 멈칫했다. 출하 불량 은폐 정황 발견됐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도현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규모는? 직원이 침을 삼켰다. 최근 3달치입니다. 순간 누군가 작은 신음을 흘렸다. 3달. 그 정도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이미 수많은 불량 제품이 원청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었다. 도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다. 출하 전량 추적 들어갑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몇몇 임원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반도체 업계에서 전량 추적은 사실상 사망 선고였다. 납품 정지, 손해배상, 거래 종료, 업계 퇴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박태중은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건 너무 과합니다. 과해. 도현이 그를 바라봤다. 불량 숨기고 원청 속인 건 안 과하고. 박태중 숨이 거칠어졌다. 그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잠깐, 정말 잠깐이었다. 윤호는 그의 눈에서 공포를 봤다. 단순히 회사 망할까봐 겁먹은 얼굴이 아니었다. 마치 다른 누군가를 더 무서워하는 사람 같았다. 그 순간 윤호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박태중 위에 누가 더 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태중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진동과 함께 뜬 이름. JS 반도체 전략실. 박태중 얼굴이 순식간에 질려버렸다. 사부. 전략실의 전화.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거슬릴 만큼 조용했다. 박태중 손안에서 휴대폰 진동이 계속 울렸다. 부르르르. 부르르르. 화면에 떠있는 이름. JS 반도체 전략실. 그 순간 몇몇 임원들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세명테크 같은 협력사 사람들에겐 거의 전설처럼 들리는 부서였다. 원청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출입 가능하다는 곳. 인사, 감사, 투자, 구조 조정까지 뒤에서 움직인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 찍히면 업계에서 사라진다는 말까지 있었다. 도현 시선이 천천히 휴대폰으로 향했다. 안 받습니까? 박태중 목을대가 흔들렸다. 개인 연락입니다. 받으세요.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박태중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예, 실장님.
스피커는 켜지지 않았지만 상대 목소리가 워낙 컸다. 여자였다. 차갑고 빠른 말투. 박상무. 지금 상황 어떻게 된 거예요? 박태중 얼굴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다. 현재 감사 진행 중입니다.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회의실 안 몇몇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도현은 말없이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다. 왜 로그 삭제 흔적까지 나온 겁니까? 처리 중이었습니다. 처리? 상대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히려 그게 더 섬뜩했다. 지금 본사까지 보고 올라갔어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본사 보고. 그 말은 단순 협력사 사고 수준을 넘어갔다는 뜻이었다. 박태중 입술이 바짝 말랐다. 실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짧고 단호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뚝. 정적.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박태중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놨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윤호는 처음 느꼈다. 이 사람 진짜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 도현이 입을 열었다. 전략실하고 자주 연락합니까? 업무상 보고만. 협력사 상무가 전략실 직통 보고. 박태중이 입을 다물었다.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충분했다. 도현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박상무. 네. 원청 이름 팔아서 지금까지 얼마나 해먹었습니까? 순간 몇몇 직원들 표정이 변했다. 특히 오성재 대표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박태중은 급히 부인했다. 오해십니다. 수율 조작, 승인번호 위조, 불량 은폐. 이 정도면 개인 수준 아닙니다. 도현은 테이블 위 자료를 툭 던졌다. 누구 라인입니까?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다. 박태중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감사팀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직원 얼굴이 새하였다. 원청 쪽에서도 불량 반응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윤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느 라인? 모바일 메모리 쪽입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모바일 메모리. 그건 원청 핵심 사업 중 하나였다. 만약 거기서 문제 터지면 단순 손해배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납품사 하나쯤은 바로 날려버릴 수도 있었다. 도현 표정이 완전히 차가워졌다. 현재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 중인데 테스트라인 여러 군데서 이상 신호 들어옵니다. 오성재 대표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다급하게 박태중을 바라봤다. 너 대체 얼마나 넣은 거야? 박태중이 버럭 소리쳤다. 저도 몰랐습니다. 몰라? 오성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승인 밀어붙였잖아. 대표님도 결제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오성재 표정이 굳었다. 윤호는 눈을 감았다. 결국 터졌다. 둘 다 한 배였다. 도현은 천천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좋습니다. 그는 감사팀 직원들에게 말했다. 대표 포함 임원진 전원 자료 압수하세요. 이 전무님. 오성재가 다급히 외쳤다. 이건 너무 과합니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도현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피해자? 그는 바닥에 놓인 금간 부품을 발끝으로 밀었다. 이걸 승인한 사람들이? 오성재가 입을 다물었다. 그때였다. 회의실 뒤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툭. 모두 시선이 돌아갔다. 최수진이었다. 그녀 얼굴이 창백했다.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윤호가 다가갔다. 괜찮습니까? 수진 입술이 떨렸다. 이상해요. 뭐가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보여줬다. 복구된 공정 로그 일부였다. 윤호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건 수진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고 난 라인 원래 멈출 이유가 없었어요. 순간 윤호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뜻입니까? 수진은 천천히 말했다. 누가 일부러 공정 조건 바꿨어요. 정적. 회의실 공기가 단숨에 싸늘해졌다. 도현도 바로 고개를 들었다.
확실합니까? 수진은 화면을 확대했다. 온도가, 압력각, 가스농도, 모든 수치가 사고 직전 몇 초 동안 비정상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 강제로 조작한 흔적. 윤호 목 뒤가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 불량 은폐가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라인을 터뜨렸다. 그 순간 박태중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그리고 윤호는 봤다. 그가 처음으로 진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는 걸. 마치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오부. 누가 라인을 터뜨렸나. 회의실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수율 조작이나 불량 은폐 정도는 그래도 돈 때문에 벌어진 일로 설명이 가능했다.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건드려 라인을 멈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건 사고가 아니라 세버타지. 의도된 파괴였다. 이도현 전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로그 원본 확보하세요. 감사팀 직원들이 급하게 움직였다. 최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넘겼다. 사고 12초 전입니다. 윤호와 도현이 동시에 화면을 들여다봤다. 공정 압력 수치가 갑자기 튀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뒤, 가스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됐다. 반도체 공정은 아주 미세한 오차에도 민감했다. 수치 몇 개만 건드려도 웨이퍼 수백 장이 한 번에 폐기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변경 순서가 너무 정확했다. 마치 공정을 잘 아는 사람이 손댄 것처럼. 도현 눈빛이 날카롭게 가라앉았다. 접속 기록. 감사팀 직원이 바로 답했다. 관리자 권한 사용됐습니다. 누구 계정?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다. 최수진 엔지니어 계정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수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요? 박태중이 그 순간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짧고 비틀린 웃음이었다. 봐요. 결국 현장 실수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진이 거의 비명처럼 외쳤다. 전 그 시간 서버 접속 안 했어요. 그럼 내 계정으로 귀신이 들어왔나? 박태중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살아날 구멍을 찾은 사람 얼굴이었다. 이 전무님, 현장 엔지니어 실수로 보입니다. 수진 눈가가 붉어졌다. 아니에요. 누가 제 계정 쓴 거예요. 하지만 이미 사람들 시선이 흔들리고 있었다. 관리자 계정. 그것도 본인 계정으로 접속 기록이 남아있다면 변명하기 어려웠다. 윤호는 가만히 수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이상함을 느꼈다. 수진은 공정을 너무 잘 안다. 만약 진짜 사고를 내려 했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자기 계정을 남길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윤호 머릿속에 뭔가 번쩍 스쳤다. 잠깐. 그가 노트북을 끌어당겼다. 접속 위치 확인했습니까? 감사팀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예. 어느 터미널에서 접속했는지요? 직원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몇 초 뒤, 그의 표정이 굳었다. 회의실 옆 서버실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 시간 전 거기 없었어요. 윤호도 알고 있었다. 사고 직전 수진은 현장 장비 점검 중이었다. 여러 명이 봤다. 그렇다면 누군가 서버실에서 그녀 계정으로 접속했다는 뜻이었다. 도현 눈빛이 바뀌었다. 서버실 출입 기록 가져오세요. 감사팀이 바로 움직였다. 잠시 후 출입 로그가 화면에 떴다. 새벽 1시 57분. 서버실 출입자 기록 하나. 박태중. 회의실 안이 정적에 잠겼다. 박태중 얼굴 근육이 굳었다. 점검차 들른 겁니다. 상무님이 직접 서버실을? 윤호가 처음으로 차갑게 말했다. 그 시간에? 박태중이 버럭 소리쳤다. 내가 들어갈 수도 있지.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그때 감사팀 직원이 다시 입을 열었다. 추가 확인됐습니다. 말해요. 최수진 엔지니어 계정 사고 5분 전에 비밀번호 변경됐습니다. 수진 눈이 커졌다. 비밀번호 바뀐 적 없어요. 직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변경 승인자는 생산총괄 관리자 권한입니다.
모든 시선이 박태중에게 꽂혔다. 이번엔 정말 변명하기 어려웠다. 박태중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는 급하게 오성재 대표를 바라봤다. 대표님,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성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 이미 선을 긋고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박태중 얼굴이 일그러졌다. 대표님? 오성재는 차갑게 말했다. 왜 남 계정을 건드렸어? 순간 박태중 눈빛이 뒤집혔다. 지금 저 혼자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내가 대신 감옥 가? 회의실 공기가 터질 듯 팽팽해졌다. 수년간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무너지는 순간은 순식간이었다. 윤호는 그 광경을 보며 싸늘함을 느꼈다. 반도체 업계는 늘 그랬다. 성과 좋을 땐 가족처럼 굴고 사고 터지면 가장 먼저 서로 목을 문다. 그때였다. 도현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바로 전화를 받았다. 네. 몇 초 동안 아무 말 없이 듣던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확실합니까? 회의실 안 사람들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쏠렸다. 전화를 끄는 도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원청 쪽에서 추가 피해 확인됐습니다. 정적. 어느 정도입니까? 오성재 목소리가 갈라졌다. 도현은 서류 하나를 내려놨다. 문제 부품 들어간 메모리 제품 일부 이미 해외 출하됐습니다. 순간 누군가 의자를 놓쳤다. 쿵. 모바일용 메모리. 해외 출하.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단순하지 않았다. 만약 시장에서 문제 터지면 원청 이미지까지 흔들릴 수 있었다. 도현은 싸늘하게 말을 이었다. 본사에서 이번 건 직접 조사팀 꿀입니다. 오성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본사 직접이요? 도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던졌다. 전략실도 내려옵니다. 그 순간 박태중 눈빛이 완전히 무너졌다. 마치 사형 선고를 들은 사람처럼. 6부. 전략실이 내려왔다. 전략실이 움직인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빨랐다. 새벽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명테크 건물 전체가 뒤집혔다. 복도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흡연실에선 담배 타는 냄새보다 불안이 더 짙게 퍼졌다. 진짜 전략실 온대? 끝난 거 아냐? 거기 뜨면 대표도 날아간다던데. 누군가는 몰래 이직 사이트를 켰고 누군가는 메신저 기록을 지우기 시작했다. 반도체 업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감사팀은 문제를 찾는 곳. 하지만 전략실은 사람을 정리하는 곳이라는 걸. 아침 8시. 검은 세단 3대가 공장 앞에 멈췄다. 차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례로 내렸다. 숨막힐 만큼 정돈된 분위기. 불필요한 말도 움직임도 없었다. 맨 앞에서 내린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짙은 회색 정장. 차갑게 묶은 머리. 그리고 사람을 꿰뚫는 듯한 눈빛. 윤호는 그녀를 보는 순간 직감했다. 저 사람이구나. 전략실 실장 한설인. 원청 내부에서도 이름만 돌던 인물이었다. 대기업 구조조정, 비리 정리, 임원 숙청. 굵직한 사건마다 늘 뒤에 있었다는 사람. 설이는 공장 간판을 올려다보더니 짧게 말했다. 출입 통제부터 하죠. 그 말 한마디에 전략실 직원들이 흩어졌다. 사원증 회수. 서버 봉인. 외부 메일 차단. 건물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마치 회사가 아니라 범죄 현장 같았다. 박태중은 창백한 얼굴로 로비에 내려와 있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다. 실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안 궁금합니다. 예. 설명은 조사 끝나고 들을게요. 박태중 입꼬리가 굳었다. 그녀는 그대로 지나쳐 회의실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서둘러 뒤따랐다. 회의실 안. 설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파일을 넘겼다. 수율 조작. 철컥. 파일 하나가 내려왔다. 승인번호 위조. 또 하나. 불량 은폐. 회의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설이는 마지막 파일을 내려놨다. 그리고 라인 셧다운 유도. 그 말에 박태중이 벌떡 일어났다. 그건 아닙니다.
서린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다. 아직 말 안 끝났는데요. 박태중이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지금부터 본사 직접 조사 들어갑니다. 실장님, 오성재 대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현장 일탈 가능성이. 대표님, 서리는 말을 끊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 안 되십니까? 오성재 얼굴이 굳었다. 원청 출하 물량에 문제 생겼어요. 해외 거래처까지 흔들릴 수 있는 사고입니다. 회의실 안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리는 윤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윤호 대리. 네. 처음 문제 인지한 시점부터 말해보세요. 윤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부 말했다. 수율 이상, 저가 부품 교체, 로그 삭제, 계정 조작, 라인 셧다운까지. 말이 길어질수록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았다. 서리는 중간에 단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무표정하게 듣고만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윤호 설명이 끝나자 그녀는 최수진을 바라봤다. 최 엔지니어. 네. 왜 지금까지 참았습니까? 수진 입술이 떨렸다. 말해도 안 바뀔 줄 알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박태중에게 향했다.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박태중을 바라봤다. 이제 박 상무 차례네요. 박태중은 애써 웃었다. 실장님, 솔직히 현장에서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부는 실무진 실수고. 실무진? 서린이 파일 하나를 던졌다. 탁. 박태중 얼굴이 굳었다. 통장 사본이었다. 중국 부품업체 리베이트. 또 하나. 차명 계좌. 또 하나. 가족명의 법인. 회의실 안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박태중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린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원가 절감한다고 승인 안 된 부품 들여오고 차액은 따로 빼돌렸네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그녀는 얇게 웃었다. 그럼 설명해 보세요. 왜 중국 업체에서 박 상무 가족 회사로 돈이 들어갑니까? 박태중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땀이 턱 끝까지 흘러내렸다. 오성재 대표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너 미쳤냐? 박태중이 버럭 소리쳤다. 대표님은 깨끗합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박태중 숨이 거칠어졌다. 누가 원가 절감 압박했습니까? 누가 납기 맞추라고 사람들 갈아 넣었는데. 오성재 얼굴이 붉어졌다. 입 조심해. 이제 와서 혼자 빠져나가려고. 수년간 쌓였던 독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린이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 두 분 다 착각하시는데. 정적. 이번 건 단순 비리 아닙니다. 사람들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서린은 천천히 서류 하나를 꺼냈다. 라인 셧다운 직전. 그녀가 화면을 돌렸다. 공정 제어 로그였다. 외부 접속 흔적 발견됐습니다. 윤호 눈빛이 흔들렸다. 외부요? 네. 서린은 차갑게 말했다. 누군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시스템 건드렸어요.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수진 얼굴이 새하얘졌다. 해킹이라는 겁니까? 아직 단정은 안 합니다. 서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일부를 짚었다. 근데 접속 경로가 이상해요. 윤호가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접속 발신지. JS 반도체 본사 내부망. 순간.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7부. 본사 내부망. 회의실 안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렸다. JS 반도체 본사 내부망. 그 문장이 화면에 떠 있는 순간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협력사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문제는 훨씬 더 위쪽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박태중조차 당황한 얼굴이었다. 자, 잠깐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본사 내부망이면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까?
한설이는 싸늘하게 답했다. 아직 모릅니다. 아니, 그럼 누가? 그래서 조사 중인 거고요. 설이는 말을 끊고 화면을 확대했다. 외부 접속 기록은 단 한 번이었다. 사고 직전 18초. 누군가 공정 제어값을 변경했고 그 직후 라인이 멈췄다. 너무 정확했다. 실수로 보기 어려울 만큼. 이도현 전무가 낮게 중얼거렸다. 내부자다. 윤호 등골이 서늘해졌다. 본사 내부망 접근 권한은 극소수만 가진다. 그 말은 즉 협력사 수준이 아니라 원청 핵심 인물이 얽혀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때 전략실 직원 하나가 급히 들어왔다. 실장님, 말해요. 본사 보안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직원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접속 계정 확인됐습니다. 회의실 안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설인이 조용히 물었다. 누구 계정이죠? 직원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전략기획본부 최민석 상무 계정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성재 대표 얼굴이 새하얘졌다. 최민석, 박태중 눈동자도 흔들렸다. 윤호는 이름을 듣자마자 알아차렸다. 최민석 상무. 원청 내에서도 차기 사장 후보로 불리는 실세였다. 협력사 구조 조정과 원가 절감 프로젝트를 직접 밀어붙였다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박태중을 3명 테크로 내려보낸 장본인. 설인 표정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확실합니까? 네. 접속 인증 기록 일치합니다. 정적. 회의실 누구도 쉽게 말을 못했다. 너무 큰 이름이었다. 박태중이 급하게 입을 열었다. 실장님, 이건 뭔가 착오입니다. 최 상무님이 왜 여기까지? 박 상무. 설인 목소리가 낮아졌다. 조용히 하세요. 그 한마디에 박태중 입이 닫혔다. 윤호는 그 순간 이상한 걸 느꼈다. 한설인조차 긴장하고 있었다. 늘 냉정하던 그녀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때였다. 최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사람들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작년부터 계속 이상했어요. 뭐가? 윤호가 물었다. 원가 절감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멀쩡한 부품도 바꾸라고 했고 검사 기준도 계속 낮췄어요. 그건 비용 절감 때문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수진 눈빛이 흔들렸다. 너무 무리했어요. 마치 일부러 문제 만들려는 사람처럼. 순간 윤호 머릿속에서 퍼즐 하나가 맞춰졌다. 라인 사고, 불량 은폐, 저가 부품, 본사 내부망 접속, 그리고 최민석. 설마. 그때 도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3명 테크 올해 계약 갱신식이 언제죠? 오성재가 멍한 얼굴로 답했다. 다음 달입니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다. 계약 끊고 새 업체 밀어넣으려 했군. 회의실 안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반도체 업계에서 협력사 교체는 흔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다. 만약 일부러 사고를 만들고 기존 업체를 무너뜨린 뒤 새 협력사를 넣으려 했다면 그건 단순 비리가 아니었다. 범죄였다. 박태중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아닙니다. 하지만 말끝이 떨리고 있었다. 설이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박 상무. 네. 최민석 상무랑 어디까지 연결돼 있습니까? 박태중 입술이 바짝 말랐다.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눈치였다. 그 순간 전략실 직원 하나가 다시 뛰어들어왔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뭡니까? 박 상무 차량 블랙박스 확보했는데 직원 얼굴이 심상치 않았다. 사고 전날 밤 그는 말을 삼켰다. 최민석 상무를 만났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터질 듯 긴장됐다. 박태중이 벌떡 일어났다. 그건 업무 미팅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호텔 주차장에서. 직원 말이 떨어지자 박태중 표정이 무너졌다. 설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박태중 상무,
정적. 지금부터 본사 특별조사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태중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다. 특별조사. 원청 내부에서도 가장 무섭다는 절차였다. 감사 수준이 아니었다. 사람 하나 사회에서 지워버릴 때 들어가는 조사. 박태중은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최 상무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다. 한서린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 말. 그녀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협박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박태중은 입을 다물었다. 그때 윤호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그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윤호 대리님 맞죠? 누구십니까? 상대는 짧게 웃었다. 소름 끼칠 만큼 차가운 웃음이었다. 살고 싶으면 지금 조사 손 떼요. 순간 윤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들려왔다. 당신 가족 주소도 알고 있으니까. 8부. 가족 주소를 안다는 말. 전화가 끊긴 뒤에도 윤호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서 내리지 못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강대리? 이도현 전무 목소리가 들렸지만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귓가엔 방금 들은 말만 계속 맴돌았다. 당신 가족 주소도 알고 있으니까. 등골이 서늘했다. 단순 협박이 아니었다. 상대는 윤호 이름과 가족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윤호는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내려봤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무슨 일입니까? 한서린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윤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여기서 숨겨봤자 의미 없다는 걸 직감했다. 협박 전화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내용은 윤호는 침을 삼켰다. 조사 손떼라고 했습니다. 누가? 모릅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윤호는 마지막 말을 꺼냈다. 가족 주소 안다고 했습니다. 순간 최수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도현 전무 표정도 딱딱하게 굳었다. 하지만 가장 조용해진 건 한서린이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윤호를 바라봤다. 그러다 아주 낮게 물었다. 녹음됐습니까? 자동 녹음은 됐을 겁니다. 파일 바로 넘기세요. 전략실 직원이 곧바로 윤호 휴대폰을 받아갔다. 서리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네. 윤호 눈빛이 흔들렸다. 누가요? 서리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박태중을 바라봤다. 박상무. 박태중이 움찔했다. 예? 이 정도까지 갈 거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박태중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짜입니다. 저도 그냥 시키는 대로. 그는 순간 입을 멈췄다.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서린 눈빛이 번뜩였다. 누가 시켰죠? 박태중 얼굴이 굳었다. 말실수입니다. 아니. 서리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박태중 숨이 거칠어졌다. 도현이 차갑게 말했다. 누가 시켰냐고. 박태중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등 핏줄이 튀어나올 만큼 주먹을 쥐고 있었다. 한참 뒤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최민석 상무님이었습니다. 정적.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태중은 무너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처음엔 그냥 원가 절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율 조금 낮아져도 괜찮다. 검사 기준만 살짝 조정하면 된다고.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박태중 목소리가 떨렸다. 분량 덮으라고 하고 승인번호 바꾸라고 하고 나중엔 일부러 문제 터뜨리라고까지. 최수진 얼굴이 굳었다. 라인 사고도 계획이었다는 겁니까? 박태중은 눈을 감아버렸다. 네. 회의실 안 누군가 낮게 욕을 내뱉었다. 윤호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사람 몇 명 욕심 때문에 현장 전체가 폭탄처럼 굴러가고 있었다.
그때 설인이 조용히 물었다. 이유는? 박태중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3명 테크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왜? 다른 업체 밀어 넣으려고. 역시였다. 윤호는 이를 악물었다. 협력사 하나 무너뜨리고 자기 라인 업체 넣는 구조. 업계에서 소문은 많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움직인 경우는 드물었다. 도현이 낮게 물었다. 새 업체 이름은? 박태중은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미래코어. 순간 오성재 대표가 벌떡 일어났다. 미래코어?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 새끼들 결국 이 짓 한 거였어? 윤호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오성재 반응만으로도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경쟁 협력사. 아마 오래전부터 원청 납품 자리를 노리고 있었을 것이다. 설이는 바로 전략실 직원에게 말했다. 미래코어 지분 구조 확인하세요. 직원이 빠르게 움직였다. 몇 분 뒤, 그는 굳은 얼굴로 돌아왔다. 실장님, 나왔어요? 직원은 서류를 내려놨다. 미래코어 투자사 중 하나 최민석 상무 천안 명의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완벽했다. 협력사 흔들기, 문제 유도, 기존 업체 정리, 새 업체 투입, 그리고 뒤에서 이익 챙기기. 도현은 허탈한 듯 웃었다. 미친놈이네. 하지만 한설인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다. 그녀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이제 협력사 문제가 아닙니다. 윤호가 물었다. 그럼요? 본사 권력 싸움이에요. 정적. 설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최민석은 단순히 돈 벌려고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녀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번 실적 발표 전에 협력사 재편 성공시키면 차기 사장 후보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윤호 숨이 턱 막혔다. 사람 목숨 같은 현장 직원들 인생이 임원 승진 재료였던 셈이다. 그 순간 전략실 직원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실장님. 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석 상무가 지금 본사에서 사라졌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사라져? 도현이 인상을 찌푸렸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 꺼졌고 차량 위치도 안 잡힙니다. 설인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도망. 그 단어가 모두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보안팀 직원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지금 공장 서버 외부 접속 들어왔습니다. 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누가 데이터 지우고 있습니다. 구부. 서버를 지우는 사람. 서버실로 갑니다. 한설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전략실 직원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복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보안팀은 무전기를 붙잡고 뛰었고 엔지니어들은 겁먹은 얼굴로 벽 쪽에 비켜섰다. 윤호도 정신없이 사람들 뒤를 따라갔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지금 서버가 지워진다는 건 단순한 데이터 삭제가 아니었다. 증거 자체를 날리겠다는 뜻이었다. 서버실 문 앞. 보안팀 직원 2명이 급하게 출입을 막고 있었다. 현재 원격 접속 중입니다. 차단 안 됩니까? 권한이 너무 높습니다. 한설인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최상위 관리자? 네. 순간 모두가 같은 이름을 떠올렸다. 최민석. 설이는 바로 소리쳤다. 외부망 전부 끊어요. 직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였다. 하지만 늦고 있었다. 서버실 앞 모니터들에서 삭제창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File removed. Access log deleted. Backup cleaning. 윤호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사람이 급하게 지우는 수준이 아니었다.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이었다. 최수진이 다급하게 키보드 앞으로 뛰어갔다. 백업 서버. 그녀 손가락이 미친 듯 키보드를 두드렸다. 하지만 화면엔 경고창만 떴다. 백업 커넥션 로스트. 수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백업도 지우고 있어요. 오성재 대표가 휘청이며 벽을 짚었다.
미친. 그때 이도현 전무가 차갑게 말했다. 복구 가능한 거라도 먼저 살려. 예. 엔지니어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윤호도 모니터 하나를 붙잡았다. 삭제되는 로그들이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수율 데이터, 불량 기록, 승인 이력, 하나씩 검게 변해갔다. 그리고 그 순간 윤호 눈에 이상한 파일 하나가 들어왔다. VIP 프로젝트.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잠깐. 그가 소리쳤다. 이 파일 복사하세요. 수진이 재빨리 접근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이 막혀 있었다. Authorized only. 설인이 다가왔다. 뭡니까? 윤호는 화면을 가리켰다. 이름이 이상합니다. 반도체 공정 서버의 VIP 프로젝트 같은 이름은 잘 쓰지 않는다. 너무 숨기려는 느낌이었다. 설인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강제로 열어요. 수진이 우회 접속을 시도했다. 몇 초. 모두 숨죽인 채 화면만 바라봤다. 그리고 파일이 열렸다. 순간 서버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안에는 세명 테크 관련 자료가 빼곡했다. 협력사 평가 조작, 원가 절감 시나리오, 라인 사고 예상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 문서 제목. 3명 테크 계약 종료 후 미래코어 전환 계획. 윤호 주먹이 꽉 쥐어졌다. 진짜였다. 처음부터 계획된 판이었다. 도현이 이를 악물었다. 사람들 인생 갖고 장난쳤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서였다. 설인이 천천히 파일 하나를 열었다. 라인 셧다운 실행안. 정적. 문서 안엔 사고 유도 방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압력 수치 변경. 공정 타이밍 교란. 로그 삭제 순서까지. 완벽한 범죄 매뉴얼이었다. 수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진짜였어. 그녀 눈가가 붉어졌다. 우릴 그냥 버릴 생각이었어. 그 순간 서버 화면이 갑자기 깜빡였다. 그리고 새 창 하나가 떴다. You should have stopped. 윤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아직 접속 중이었다. 설인이 차갑게 말했다. 추적 가능? 보안팀 직원이 다급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위치 잡고 있습니다. 몇 초 뒤 직원 표정이 굳었다. 인천항입니다. 뭐? 항만 물류구역 쪽에서 접속 중입니다. 도현이 욕설을 내뱉었다. 해외로 튀려고 하는군. 최민석이었다. 증거를 지우면서 동시에 도망치고 있었다. 설이는 바로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연결하세요. 출국 막아. 하지만 그 순간 서버 화면이 다시 번쩍였다. 그리고 영상 하나가 자동 재생되기 시작했다. 낮은 화질의 CCTV 영상. 회의실이었다. 사고 전날 밤. 화면 속 박태중이 누군가를 향해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남자. 최민석. 그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라인 한번 멈추면 끝입니다. 서버실 안 모두 숨이 멎었다. 영상 속 최민석은 너무 태연했다. 3명 테크는 여기까지예요. 박태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문제 커지는 거 아닙니까? 최민석이 피식 웃었다. 걱정 마세요. 그는 서류를 밀어줬다. 새 업체는 이미 준비됐으니까. 영상이 끝났다. 정적. 오성재 대표가 주저앉듯 의자에 기대었다. 우릴 죽이려고 했던 거야. 윤호도 숨이 막혔다. 현장 직원들. 야근하며 버티던 엔지니어들. 납품 맞추려고 밤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 인생을 그냥 숫자로 본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보안팀 직원이 소리쳤다. 실장님. 왜? 인천항 CCTV 떴습니다. 모두 화면을 돌아봤다. 검은 모자 눌러 쓴 남자가 컨테이너 구역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이 잠깐 드러난 순간 회의실 안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최민석이었다. 그런데 그의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윤호 눈동자가 흔들렸다. 저 사람. 최수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설마. 화면 속 두 번째 남자. 그는 분명
JS 반도체 부사장이었다. 10부. 라인 멈춘 7분의 끝. 서버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인천항 CCTV 속 남자. JS 반도체 부사장 윤재홍. 원청 내부에서도 사실상 차기 사장 후보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그가 왜 최민석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황은 상상을 넘어섰다. 오성재 대표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부사장이라고? 이도현 전무 눈빛도 처음으로 흔들렸다. 한서린만이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윤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 역시 충격을 받았다는 걸. 영상 속 윤재홍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출국 전에 서버 정리 끝내.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료 대부분 날렸습니다. 대부분? 윤재홍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남은 거 있으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영상이 끊겼다. 정적.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반도체 업계 최상층 인물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었다. 협력사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이유는 단순했다. 돈, 권력, 그리고 차기 경영권 경쟁. 한서린이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본사 감사위원회 바로 연결해요. 전략실 직원이 다급히 움직였다. 하지만 몇 초 뒤 얼굴이 굳었다. 실장님 본사에서 연락 안 받습니다. 서린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막혔군. 윤호가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윤재홍 부사장 라인이 이미 움직인 거예요.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 본사 내부도 난리일 겁니다. 그 순간 윤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 협력사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원청 내부 권력 싸움. 그 틈에 3명 테크가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때였다. 보안팀 직원이 급하게 뛰어왔다. 실장님, 출국 기록 확인됐습니다. 놓쳤어요? 아닙니다. 직원 숨이 거칠게 흔들렸다. 인천항에서 화물선 타려다가 검문 걸렸답니다. 순간 모두 숨을 삼켰다. 최민석 확보했습니까? 예, 그런데 직원 표정이 이상했다. 윤재홍 부사장은 안 보인답니다. 도현이 이를 악물었다. 혼자 튄 건가? 하지만 한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 시선이 CCTV 화면에 멈췄다. 저 사람은 절대 혼자 안 움직여요. 그 말이 끝난 직후 윤호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순간 모두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윤호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몇 초 정적.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윤호 대리. 윤호 눈빛이 흔들렸다. 윤재홍이었다. 그 남자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거기까지 한 건 인정합니다. 사람 인생을 장난감처럼 썼습니까? 잠시 웃음소리가 들렸다. 소름 끼칠 만큼 차가운 웃음이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갑니다. 윤호 주먹이 떨렸다. 3명 테크 하나 정리하면 수천억이 움직여요. 그 남자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다. 마치 사람 몇 명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근데 강대리. 순간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은 아직 선택할 기회 있습니다. 무슨 개소리입니까? 지금 손 떼면 살려줄게요. 회의실 안 모두 윤호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비웃듯.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정적. 전화 너머 숨소리가 멈췄다. 윤호는 말을 이어갔다. 야근하다 쓰러지고 분량 덮으려고 밤새고 사람들 인생 갈아 넣으면서 당신들은 숫자만 봤잖아요. 그는 서버실 안 사람들을 바라봤다. 최수진, 정현우, 울먹이는 엔지니어들, 몇 년씩 공장에 인생 묻은 사람들. 윤호 눈빛이 단단해졌다. 이번엔 안 덮입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윤재홍이 낮게 말했다. 후회할 겁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그 순간 한서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녹음됐죠?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리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끝났네요. 그리고 정확히 3시간 뒤, 세상은 뒤집혔다. JS 반도체 긴급 공시, 협력사 비리 및 본사 임원 연루조사 착수, 실시간 뉴스 속보가 쏟아졌다. 원청 임원 협력사 교체 비리 의혹, 라인 셧다운 고해 유발 정황, 차기 사장 후보 해외 도피 시도, 업계 전체가 흔들렸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윤재홍 부사장은 결국 지방별장에서 체포됐다. 최민석 역시 구속됐다. 박태중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리고 세명테크. 회사는 거의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원청 신규 감사 결과. 사고 원인을 가장 먼저 밝혀낸 인물. 불량 은폐를 막으려 했던 직원들. 그 이름들이 다시 평가받기 시작한 것이다. 몇 달 뒤, 세명테크 회의실. 윤호는 믿기 힘든 표정으로 인사발령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품질혁신 TF팀장 강윤호. 최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팀장님. 윤호는 허탈하게 웃었다. 아직도 실감 안 나네요. 수진은 창밖 공장을 바라봤다. 라인은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방진복을 입고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적어도 지금만큼은 누군가 현장을 숫자로만 보진 않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때 현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팀장님. 왜? 현우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원청에서 직접 연락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현우 얼굴이 굳어졌다. 본사 전략실 신임 실장 발령 났답니다. 윤호와 수진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누군데? 현우는 천천히 말했다. 한설인 실장님이랍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조용해졌다. 윤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반도체 라인은 오늘도 돌아간다. 누군가는 숫자를 쫓고 누군가는 사람을 지키려 한다. 그리고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단 7분.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회사 안의 전쟁이 존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함께 해주세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